전라남도 강진 1810년 어느 봄날 다산초당 앞마당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60쯤. 멀리서 다산을 만나러 온 사람이었다. 등에는 큼지막한 보찜을 진 채였다. 다산이 마당으로 나와 사내를 맞았다. 사내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가난의 짐, 중년에는 자식의 짐, 늙어서는 병의 짐. 이제 60이 되었는데도 짐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며칠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께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산은 사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등 뒤에 보찜에는 무엇이 들었소? 사내는 보찜을 풀어 보였다. 거기에는 낡은 옷가지, 부서진 그릇, 옛 편지 꾸러미,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다산이 다시 물었다. 이 낡은 옷은 왜 가지고 다니시오? 10년 전 아내가 입던 옷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서진 그릇은요?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도 못 버리겠습니다. 이 편지들은요? 젊어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그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졌지만 편지는 못 버립니다. 다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그대가 지고 다니는 짐은 보찜만이 아니구려. 그대의 마음에도 같은 보찜이 있어. 10년 전 떠난 아내의 옷, 20년 전 어머니의 그릇, 사라진 친구들의 편지. 이 모든 것을 그대는 손에서도 마음에서도 놓지 못했어. 그래서 그대의 등이 무겁고 그대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산은 천천히 말했다. 붙들지 마시오. 손에 쥔 것을 놓고 마음에 새긴 것을 흘려보내시오. 노년이 무거운 것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짐을 붙들고 있어서요. 놓으면 가벼워지요. 가벼워지면 멀리 갈 수 있어. 사내는 그날 다산초당의 보찜의 절반을 내려놓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이 처음으로 가벼웠다. 200년이 지난 오늘, 다산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는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라.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보찜이 들어있는가? 20년 전 시누이가 했던 모진 말, 30년 전 남편이 등 돌렸던 그 밤, 40년 전 친정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후에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가슴이 아픈가? 젊어서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떠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노년의 밤에도 떠오르는가? 그리고 몸은 어떠한가? 거울 속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키우고 있는가? 건강에 매달려 정작 사는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집착이다. 당신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보찜이다. 그 짐이 노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다산이 그 사내에게 말했듯 노년이 무거운 것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다. 우리가 그 짐을 붙들고 있어서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멀리 갈 수 있다. 오늘 다산이 강진에서 깨달은 5가지 내려놓음을 전한다. 이 5가지를 익히면 노년이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늙어가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가벼움이 된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라.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라. 당신의 노년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내려놓음. 지나간 억울함을 붙들지 마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살 송영자 씨는 아직도 시누이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40년 전의 일이다. 송영자 씨가 시집을 갔을 때 시누이가 시댁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케는 친정이 가난해서 시집을 때 빈손으로 왔지.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송영자 씨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시누이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다. 명절마다 괴로웠다. 시어머니 제삿날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시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할 때마다 송영자 씨는 속이 뒤집혔다. 시누이는 그 말을 분명히 잊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송영자 씨는 40년을 그 한마디로 알았다. 5년 전 시누이가 세상을 떠났다. 송영자 씨는 장례식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도 있었다. 그러나 시누이가 떠난 후에도 그 한마디는 여전히 송영자 씨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제야 송영자 씨는 깨달았다. 그 말은 시누이가 박은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40년 동안 매일 다시 박아 넣은 것이었다. 시누이는 한 번 말했고 자기는 그 말을 40년 동안 매일 떠올렸다. 매일 떠올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내려놓음이다. 지나간 억울함은 상대가 우리에게 준 짐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 짊어지는 짐이다. 상대는 잊었고 우리만 기억한다. 잊은 사람은 가볍게 살고 기억하는 사람만 무겁게 산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 부른다. 같은 부정적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반추를 많이 하는 노년은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억울한 기억은 단순히 마음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몸까지 망친다. 다사는 자기를 모함해 유배 보낸 사람들을 알았다. 그 이름들을 알았고 그들의 잘못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강진에서 일찍 깨달았다. 그 이름들을 매일 곱씹는 것은 그들에게 매일 자기를 죽이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양의 일을 잊었다. 잊지 않으면 내가 매일 그들에게 베어진다. 잊으니 비로소 내가 산다. 억울함은 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드는 것이다. 만들지 마라. 그러면 사라진다. 여러분, 오늘 자기 가슴에 박힌 그 한마디를 떠올려보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그 기억. 종이에 그 일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려라. 의식처럼 진심을 담아 찢어라. 그 한 번의 의식이 40년의 보찜을 내려놓는 시작이 된다. 두 번째 내려놓음. 이루지 못한 꿈에 매이지 마라. 부산에 사는 72살 윤상호 씨는 평생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다. 젊어서 화가가 되고 싶었다.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그 꿈을 접고 공장에 취직했다. 40년을 공장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했다. 그동안 단 하루도 그 미련을 놓지 못했다. 내가 만약 그때 미술대학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이 생각이 윤상호 씨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잘 풀린 친구를 보면 그 생각이 났다. 손주를 봐도 그 생각이 났다.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자기 얼굴을 봐도 그 생각이 났다. 은퇴 후 윤상호 씨는 어느 날 손주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왜 한숨 쉬세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 못했어. 그럼 지금 그리면 되잖아요. 손주의 그 한마디가 윤상호 씨의 머리를 때렸다. 지금 그리면 되잖아요. 윤상호 씨는 그 다음 주에 동네 평생교육원의 미술반에 등록했다. 70의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 하나를 긋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한 달, 2달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다. 1년이 지나자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됐다. 윤상호 씨는 깨달았다. 꿈을 이루지 못한 후회가 40년이었는데 다시 시작하니
1년 만에 그 후회가 사라졌다. 미술대학을 못 간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 그 후회를 4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진짜 문제였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내려놓음이다. 이루지 못한 꿈은 사람을 평생 괴롭힌다.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노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회는 거짓말이다. 후회는 한 가지 환상을 만든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은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니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 길에도 분명히 다른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화된 것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꿈은 늦지 않다. 이른에 그림을 시작할 수 있고, 여든에 글을 쓸 수 있고, 아흔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누가 정해놓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 포기할 뿐이다. 다사는 40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양에서의 출세는 끝났다. 그러나 그는 강진에서 다시 시작했다. 40에 처음 본격적인 저술을 시작했고, 50에 목민심서를 마쳤고, 70이 넘어서도 책을 썼다. 그는 학연에게 이렇게 적었다. 꿈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마음에 꿈이 있는 자는 70에도 청년이요. 마음에 꿈이 없는 자는 20에도 노인이다. 가지 않은 길에 매이지 말고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가라.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오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떠올려보라.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큰 무대가 아니어도 좋다. 동네 강좌, 복지관 수업, 작은 동호회. 어떤 형태로든 시작할 수 있다. 그 한 번의 시작이 40년의 후회를 녹인다. 세 번째 내려놓음. 늙어가는 몸을 거부하지 마라. 대전에 사는 68살 박정혜 씨는 거울을 보는 것이 싫었다. 50대 후반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염색을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갔다. 비싼 비용을 들였다. 60이 되자 주름이 깊어졌다. 박정혜 씨는 비싼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한 달에 화장품에만 수십만 원을 썼다. 65세가 되자 살이 처지기 시작했다. 박정혜 씨는 피부과에 다녔다.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했다. 그래도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박정혜 씨는 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늙는 거야? 어떻게 좀 막아보자. 박정혜 씨에게 늙어가는 자기 모습은 싸워야 할 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혜 씨는 가까운 친구의 칠순 잔치에 갔다. 그 친구는 머리가 하얘져 있었다. 주름도 깊었다. 그러나 활짝 웃고 있었다. 어찌나 화난지 박정혜 씨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너는 왜 그렇게 안 늙어 보여?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안 늙은 게 아니야. 늙는 걸 받아들였을 뿐이야. 거울을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편안해 보이는 거야. 너는 매일 거울 앞에서 늙는 자기랑 싸우잖아. 그 싸움이 너를 더 늙게 만드는 거야. 박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박정혜 씨는 비싼 화장품들을 정리했다. 매달 가던 미용실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 흰 머리를 굳이 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박정혜 씨의 얼굴이 더 평온해 보였다. 친구들이 말했다. 너 요즘 더 좋아 보여. 거울을 보지 않으니 자기 얼굴이 어떤지 잊었고, 잊으니 신경 쓰지 않게 됐고, 신경 쓰지 않으니 표정이 편안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내려놓음이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을 거부하는 것은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얼굴에서 늙음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거부한다. 염색하고 화장하고 시술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 되면 인생이 무거워진다. 진짜 아름다운 노년은 늙음과 싸우지 않는 노년이다.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노년이다. 흰머리도 주름도 처진 살도 그것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 수용이라 부른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가 많다. 늙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늘 자기 몸과 갈등 속에 산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화 속에 산다. 다사는 이른이 넘은 만년의 흰 수염을 자랑스럽게 길렀다. 그는 학연에게 이렇게 적었다.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흰머리는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다. 주름은 겪어온 풍파의 지도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펴보일 것이다.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거부하는 자는 평생 자기와 싸운다. 받아들이는 자는 평생 자기와 평화롭다. 오늘 거울을 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고생했다. 잘 살아왔다. 이 얼굴이 내가 살아온 시간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러나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얼굴이 사랑스러워진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미용이다. 네 번째 내려놓음. 병을 두려움으로 키우지 마라. 광주에 사는 73 김순복 씨는 한때 병원에 일주일에 2~3번씩 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이었다. 그런데 한 번 시작되자 김순복 씨는 인터넷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검색했다. 뇌졸중, 메니에르병, 뇌종양. 검색하면 할수록 무서운 병들이 나왔다. 김순복 씨는 매일 자기 몸을 의심했다. 살짝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병이 아닐까 걱정했다. 머리가 살짝 어지러우면 뇌졸중이 아닐까 무서웠다. 손이 살짝 떨리면 파킨슨병이 아닐까 두려웠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이었다.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도 김순복 씨는 안심하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또 갔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피검사를 했다. 늘 정상이었다. 가족이 답답해했다. 엄마, 다 정상이래잖아요. 왜 자꾸 걱정하세요? 그러나 김순복 씨는 멈출 수 없었다. 매일 자기 몸을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복 씨는 평소 다니던 큰 병원의 노인 전문 의사와 긴 상담을 했다. 그 의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몸은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실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병원 다니시며 두려움 속에 사시잖아요. 병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걱정하는 마음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병입니다. 김순복 씨는 그날 충격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김순복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정기 검진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작은 증상이 있어도 며칠 지켜보겠다. 인터넷에서 병명을 검색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평온해졌다. 어지럼증은 여전히 가끔 있었다. 그러나 김순복 씨는 더 이상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넘겼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어지럼증이 점점 줄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증상도 사라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내려놓음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진짜 아픈 곳은 반드시 의사에게 가야 한다. 그것은 건강의 기본이다. 이 영상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다. 정기 검진을 하고 처방약은 꼭 드시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 검진을 마치고 의사가 괜찮다고 한 후에도 우리가 그 진단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에 큰 병을 의심하는 것,
인터넷에서 매일 병명을 검색하는 것, 가족에게 매일 자기 몸 이야기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병을 두려움으로 키우는 행동이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마음을 갉아먹고 마음이 갉아먹히면 몸도 따라간다. 의학적으로도 만성 불안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많다. 다사는 평생 병약했다. 강진에서도 자주 아팠다. 그러나 그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황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몸은 늙고 병들기 마련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병이 와도 글을 쓰고 아파도 차를 끓이며 죽음을 앞두고도 학문을 멈추지 마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병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병에 매여 인생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라. 자기 몸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만 하라. 작은 증상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의사가 괜찮다고 한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이다. 그 말을 믿어라. 믿고 가벼워져라. 가벼워지면 그 가벼움이 진짜 보약이 된다. 5번째 내려놓음. 오늘을 가볍게 살아라. 마지막 내려놓음이다. 수원에 사는 70살 정명자 씨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과거의 억울함, 이루지 못한 꿈, 늙어가는 몸,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짐을 평생 지고 살았다. 그래서 정명자 씨에게 오늘은 늘 무거운 날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짐이 그대로 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내일의 짐이 미리 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명자 씨는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다. 70을 넘긴 스님이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무거운가요? 매일이 짐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보살님, 짐을 다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그 살아온 시간을 어제 자리에 두고 오늘은 새 짐을 지지 않으면 됩니다. 어제는 어제 자리에, 내일은 내일 자리에, 오늘은 오늘 자리에서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이유는 어제와 내일을 다 오늘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살면 누구라도 가볍습니다. 정명자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집에 돌아온 정명자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를 잊는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만 산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자꾸 어제가 떠올랐다. 자꾸 내일이 걱정됐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끊어냈다. 어제가 떠오르면 그건 어제 자리에 하고 흘려보냈다. 내일이 걱정되면 그건 내일 자리에 하고 흘려보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명자 씨의 하루가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만 있었다. 어제의 짐도 내일의 짐도 없었다. 오늘의 햇살이 좋았고 오늘의 차가 따뜻했고 오늘의 산책이 즐거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내려놓음이자 모든 내려놓음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를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했다. 지나간 억울함, 이루지 못한 꿈, 늙어가는 몸,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4가지를 내려놓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모인다. 오늘을 살면 된다. 지나간 억울함이 떠오르는 것은 어제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이루지 못한 꿈에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늙어가는 몸을 거부하는 것도 과거의 젊은 몸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병의 두려움도 미래의 큰 병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짐은 오늘이 아닌 다른 시간에서 온다. 어제에서 오거나 내일에서 온다. 오늘에만 머물면 짐이 없다. 다산이 강진의 18년을 그렇게 견딘 비결이 이것이었다. 그는 한양의 영광에 매이지 않았다. 언제 풀려날지에 매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의 글을 썼고 그날의 차를 마셨고
그날의 제자를 가르쳤다. 오늘만 살았다. 그래서 그는 18년을 견딜 수 있었고 그 18년이 쌓여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다사는 만년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오늘의 연속이다. 어제도 한때의 오늘이었고 내일도 곧 오늘이 된다. 그러니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만 살라. 그것이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가벼워지는 비결이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만 살아보라. 어제는 어제 자리에, 내일은 내일 자리에, 오늘은 오늘 자리에서만 살라. 그것 하나로 모든 짐이 사라진다. 오늘 나눈 5가지 내려놓음을 다시 정리한다. 첫째, 지나간 억울함을 붙들지 마라. 둘째, 이루지 못한 꿈에 매이지 마라. 셋째, 늙어가는 몸을 거부하지 마라. 넷째, 병을 두려움으로 키우지 마라. 다섯째, 오늘을 가볍게 살아라. 여러분, 다산정약용은 마흔에 한양에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도 명예도 친구도 가족과의 시간도 다 잃었다. 그러나 그는 강진에서 그 이름을 붙들지 않았다. 손에서 놓았고 마음에서 놓았다. 놓은 만큼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만큼 멀리 갈 수 있었다. 그는 강진에서 책을 썼다. 강진에서 제자를 길렀다. 강진에서 백성을 사랑했다. 그 모든 것이 이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노년에는 잃는 것이 많다. 청춘을 잃고, 직장을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일부 잃는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년의 색깔을 결정한다. 붙들면 무겁다. 놓으면 가볍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붙들지 마라. 가벼워져라.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다. 200년 전 강진의 다산이 오늘 여러분께 전한다. 손에 쥔 것을 놓아라. 가슴에 새긴 것을 흘려보내라. 가벼워지면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짐 한 줄이 여러분 노년의 보찜을 가볍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약용이 가르치는 노년의 5가지 금기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올립니다. 주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산이 이르네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깊은 결론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다산의 지혜가 무거운 짐을 안고 사시는 분들께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화요일 저녁 가장 먼저 새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인생의 길 위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가는 시간. 오늘도 다산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